여러분, 알리바바라는 회사의 회장 마윈은 지독한 풍수 신봉자라고 합니다. 하여 그 본사에 나무로 된 담을 만들고 한옥 형태의 입구를 통하여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고 하죠. 또한 세계 최고의 부자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 회장 역시도 산을 밀어 만든 본사에게 그 입구에 나무를 가둔 쇠구슬 형태의 조형물을 두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 역시도 그러합니다. 현대 본사가 수기운이 강한 땅에 지어졌기에 이를 누른다는 의미로 본사 입구에 큰 돌을 두어 회사 로고를 새겨 두었다고 하죠. 자, 이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풍수를 이용한다는 것은 자연의 기운이 나를 돕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자연이 곧 우주이니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 번영을 만들어낸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이런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수백 년 동안 부를 이어갔던 우리 고택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또 풍수에 어긋나게 만들어진 곳은 없다는 거예요. 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심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평면형 주택 구조였습니다. 하여 풍수를 적용하는 것 역시도 아주 단순했고 또 쉬웠죠. 하지만 현대는 입체형 주택 구조, 즉 아파트의 구조가 거의 대부분이기에 풍수의 힘을 적용시키기에 사실 많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름의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자연의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을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해보세요. 분명 풍수의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운만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풍수의 가장 기본은 바로 높이에 따른 풍수 인테리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층에 사십니까? 아니면 저층에 사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목오행의 기운, 또 화오행의 기운, 금오행의 기운, 수오행의 기운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네, 토오행의 기운은 근본의 기운이라 풍수에서 따로이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그 건물을 4등분을 해보세요. 만약 15층의 건물에 사신다면 4층까지는 목오행의 층이며 또 8층까지는 화오행의 층이며 12층까지는 금오행의 층이며 나머지 13, 14, 15층은 수오행의 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20층의 건물에 사신다면 5층까지가 목오행의 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7층짜리 건물에 사신다면 1층과 2층이 목오행의 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먼저 목오행의 층에 사시는 분들은 시원함을 나타내는 기운, 즉 금오행의 기운을 집안에 두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좋은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여 집안의 색상도 흰색 계열이 가장 좋으며 또 신세대 스타일의 집이 되도록 하거나 집안에 있는 의자도 또 가구도 철제형의 스타일이라면 아주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아주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살고 계시는 분들이 풍수에 좋다고 하여 집안의 구조나 가구들을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 거실에 몇 가지만 두세요. 먼저 집안에 은이나 은으로 된 소품을 몇 가지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은수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은으로 된 작은 모형을 거실에 하나 두시도록 하십시오. 물론 굳이 은은 아니더라도 철제로 된 모형을 하나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오행의 층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름에는 차가운 것들 많이 찾으실 거예요. 네, 하여 에어컨도 트시는 것이고 냉커피, 냉음료도 많이 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집도 그러합니다. 네, 집안에 차가운 것이 있어야 조화와 균형이 적당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여 가능한 무겁고 진중한 색상들의 가구나 물건들이 집안에 많은 것이 좋으나 실제로는 이건 역시 하기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여 여러분, 거실에 물이 흐르는 무엇인가를 두시면 참 좋다는 것입니다. 네, 물이 흐르는 분수대나 수족관 이런 것이 참 좋을 수 있겠죠. 아니면 물 그림이나 물이 흐르는 사진을 거실에 걸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금오행의 층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누구라도 가을에는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실 거예요. 네, 양지 바른 곳이죠. 여러분, 하여 금오행의 층에 사시는 분들은 집안에 푸른색의 기운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을 두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식물이 대표적인 것이죠. 맞습니다. 거실에 식물을 몇 개 두시고 기르시도록 하세요. 너무 큰 것 말고 작은 것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이 잘 살아나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에도 멋진 번영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수오행의 층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차가운 기운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에이 우리 집은 아주 단열도 잘 되고 아주 더운데 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이는 막혀진 여러분의 집이 그러한 것이고 자연의 기운적으로 보면 그곳이 그 건물에서 가장 차가운 곳이라는 거예요. 하여 그곳에는 집안에 숯이 있으면 아주 좋다는 것이죠. 물론 뜨거운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좋지만 여러분 비용적인 측면이나 노력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실에 숯으로 된 장식품을 하나 두시도록 하세요. 분명 여러분의 집에는 멋진 기운이 잘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 하네요. 먼저 모고형의 층에 사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화호형의 층에 사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금호형의 층에 사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수호형의 층에 사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물론 아마 단층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토형의 기운이 아주 강한 형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집이 어디에 세워진 건물인가를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나무가 많은 산지나 공원에 지어진 집이라면 목호형의 기운이 강한 집이니 앞서 말씀드린 은으로 된 제품이나 철제 제품 몇 개를 집안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주변에 건물이 많은 큰 도로변에 세워진 집이라면 이곳은 화호형의 기운이 강한 곳이니 집안 거실에 물그림을 걸어 두신다든가 물이 흐르는 분수대나 작은 수족관 같은 것을 거실에 둔다면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시내 가운데 즉 번화가나 도심지 중심부에 있는 집이라면 이곳은 금의 기운이 아주 강한 곳이니 집안 거실에 화초를 두고 기르신다면 좋다는 것이며 또한 강가나 물이 보이는 주변에 세워진 집이라면 이곳은 수호형의 기운이 아주 강한 집이니 집안 거실에 숯으로 된 제품을 두시는 것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앞서 세계적인 그룹을 세웠던 분들이 자신의 회사 정문에 큰 돌을 둔다든가 금속으로 된 조형물을 둔다든가 나무로 된 담을 쌓고 그 목조 건물을 통과하도록 만들었던 그 풍수 이론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은 바로 양택 풍수, 즉 우리가 거주하는 곳을 상황에 맞게 집안을 꾸미고 또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에이 그런 거 몇 개가 무슨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여 제가 앞서 세계적인 대그룹들의 본사의 전문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분들 같은 대체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세상은 절대 어떤 큰 것이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의 삶 역시 어떤 큰 것이 변화를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작은 하나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네, 분명 자연의 기운은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삶은 큰 변화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